새벽 5시, 세상은 아직 고요했지만 한 여인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가족을 위해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살아온 삶. 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늘 당연하게 여겨졌고 고마움 대신 무심한 말과 조롱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설날 단 한 번의 사건이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가족의 무관심과 남편의 냉정한 말 앞에서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의 선택뿐이죠.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선미의 눈이 떠졌습니다. 28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죠.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불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모서리를 칼같이 맞추고 베개는 정확히 중앙에 놓았습니다. 남편 태우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죠.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온 선미는 어둠 속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28년간 매일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커튼을 열자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죠.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얀색 싱크대는 어제 저녁에 닦아놓은 그대로 반짝였어요. 수납장을 열자 색깔별로 정리된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흰색 접시들은 왼쪽, 유리 그릇들은 오른쪽. 크기별로도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선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공간을 보는 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선미가 돌아봤습니다. 막내딸 다은이 부스스한 머리로 서 있었죠. 응, 아침 준비해야지. 너는 왜 벌써 일어났어? 목이 말라서요. 엄마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선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익숙해서 괜찮아. 가서 더 자. 다은이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간 후 선미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솥에 쌀을 안치고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죠. 파는 정확히 0.5cm 두께로 썰었습니다. 두부는 1.5cm 정사각형으로 자르고요. 이런 정확함이 선미만의 방식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28년간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였죠. 아침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태우는 신문을 읽으며 밥상 앞에 앉았고 아들 지우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죠. 오늘 저녁에 누나들 온다고 했지. 태훈의 말에 선미의 어깨가 살짝 경직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방문. 그녀에게는 늘 긴장되는 일이었어요. 네, 5분 모두 오신대요. 집 좀 깨끗이 치워둬. 누나들이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우는 그런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죠. 마치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꼭 필요한 것처럼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언니, 왔어요.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아, 혜란, 수경, 미양, 은숙. 5명 모두 화려한 옷차림으로 현관에 들어섰죠. 와, 언니 집은 정말 깨끗하네요. 정아의 말에는 묘한 가시가 들어있었습니다.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닌 그런 톤이었죠.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요? 혜란이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실을 훑어보며 뭔가를 찾는 듯했어요. 흠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선미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도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놓았고 다과도 색깔별로 배치했어요. 올케는 정말 재주가 좋아요. 우리 집은 아무리 치워도 이렇게 안 되던데. 수경의 말에 다른 시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남편이 맨날 뭐라 해요. 형수님 집처럼 좀 해보라고. 미양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차를 따랐죠. 그런데 언니, 이렇게 완벽하게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가끔은 좀 어질러도 되잖아요. 은숙의 말에 선미가 잠시 멈췄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익숙해서요. 짧은 대답에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질투와 열등감이 뒤섞여 있었죠. 저녁 시간 태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누나들 오셨네요. 태훈아.
올케가 또 완벽한 집을 만들어 놨더라. 정아의 말에 태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할 일이 그것밖에 더 있나? 순간 선미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28년간 들어온 말이었지만 시누이들 앞에서 들으니 더 아팠어요. 시누이들이 돌아간 후 선미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싱크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걸까? 28년간 완벽하게 가꿔온 이 집. 색깔별로 정리된 옷장, 라벨을 붙여 분류한 양념통들 계절마다 바꿔가며 정리한 이불장. 이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방에서 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미는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선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의 시선, 남편의 무심한 말, 그리고 자신의 28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창밖의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선미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금이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금이 커져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때의 선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설날 일주일 전 선미는 선물을 고르러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실용적인 물건들을 찾아다녔죠. 엄마, 이번엔 좀 비싼 거 사드리는 게 어때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실용적인 걸 더 좋아하시잖아. 그래도 고모들이 매번 뭐라고 하잖아요. 선미는 딸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정성이 중요한 거야. 결국 선미는 따뜻한 내복 세트와 무릎 담요를 샀습니다. 조카들에게는 학용품과 양말을 준비했죠. 포장도 깔끔하고 단순하게 했습니다. 설날 당일 시댁에 도착하자 시누이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 언니 오셨네요. 정아가 반겼지만 그녀의 시선은 선미의 선물 봉투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화려한 선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현금 봉투들. 자, 어머니 선물 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선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아야. 이런 비싼 걸.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정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이어서 혜란, 수경의 선물도 열렸습니다. 모두 값비싼 것들이었어요. 마침내 선미의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시어머니가 포장을 풀자 시누이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언니, 이게 선물이에요? 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에서 몇 시간 걸려 골랐는데 혜란이 거들었죠. 28년 살면서 아직도 선물 센스가 이 정도예요? 수경의 말에 선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실용적인 것도 좋지만 명절엔 좀 특별한 걸 준비해야죠. 미양이 비웃듯 말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품도 준비하던데 언니는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은숙의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순간 선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가 좀 그래. 충격적이게도 태윤이 시누이들 편을 들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야. 좀 신경 써서 준비하지. 여보, 나는 그만해. 누나들 말이 맞잖아.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8년간 함께한 남편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태윤이 아들을 제지했어요. 아빠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정성껏 준비했잖아요. 정성? 이게 정성이야? 태윤이 선물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은이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언니, 다시 포장해서 오는 게 어때요? 정아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여보, 다시 예쁘게 포장해서 와. 태윤의 말에 선미의 손이 떨렸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이 이거야?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태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오빠가 화났네. 언니가 또 실수했구나. 시누이들의 조롱이 이어졌어요.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뭐 하는 거야? 태윤이 선미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나요. 제대로 좀 해. 그 순간 태윤이 선미를 밀었습니다. 선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지훈과 다은이 달려왔어요. 선미는 바닥에 앉은 채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28년간 함께한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죠. 일어나. 쪽팔리게. 태윤의 차가운 말에 선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선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다은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자. 선미는 시어머니께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시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다은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엄마 다 녹화했어요. 아빠가 엄마 미는 것도 고모들이 조롱하는 것도. 선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지훈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죠. 그날 밤 선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설날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미의 무릎에 난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태우는 사과 한마디 없이 평소처럼 행동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선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28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53세의 여자. 청춘을 바쳐 가족을 돌봤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폭력뿐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다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거려. 그날 저녁 지훈과 다은은 방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시누이들의 대화 녹음 파일, 아버지의 폭력 영상, 그리고 엄마의 상처 사진들. 다은이 노트북을 열어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는 시누이들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도 있었습니다. 정아 고모의 남편이 실수로 다은에게 전달한 것이었죠.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언니 집만 가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 우리 남편들이 맨날 비교하니까 정말 스트레스야. 언니가 없으면 오빠가 얼마나 편할까. 정리 좀 못해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선미는 그 내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28년 동안이나.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참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었을까요? 다은이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 컨설턴트, 유튜버.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가 떠올랐죠. 엄마 이거 봐요.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아세요? 화면에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정리수납 유튜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연간 수억 원이었어요. 엄마는 이미 전문가 수준이에요. 28년 경력이잖아요. 다은의 말에 선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이 전문 기술이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이 술에 취해 들어왔죠. 밥은?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선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어요. 직접 차려 드세요. 태윤이 놀란 얼굴로 선미를 봤습니다. 뭐라고? 직접 차려 드시라고요. 저도 피곤해요. 순간 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죠. 감히 나한테. 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훈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그만하세요. 뭐? 내가 감히. 부자 간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선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떨고 있었어요. 결국 태윤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죠. 내일까지 사과 안 하면 이혼이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엄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은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엄마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28년간 숨겨진 실력을요. 선미는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엄마를 믿는다는 확신. 그날 밤 선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53세. 새로운 시작을 할 나이일까?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자신도 빛날 수 있을까요? 선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겠어.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순간이었죠. 창밖에 달이 선미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선미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증거 파일이 들려 있었죠. USB 하나에 28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폭력, 정신적 학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죠.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28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누이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태윤도 함께였죠.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선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과 다은도 어머니 옆에 섰죠. 이제 와서 왜요? 선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태윤이 일어섰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짧은 대답에 시누이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다은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시누이들의 카톡 대화가 떠올랐죠. 이게 뭐야?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 읽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이 28년간 선미를 질투하고 음해했던 내용들이었죠. 정리 잘하는 선미 때문에 자신들이 무능해 보인다는 불평, 선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악담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정아가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선미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28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선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조차 시기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윤이 다시 나섰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28년 동안 몰랐다고요?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등이 꼿꼿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엄마, 우리가 함께 할게요. 다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엄마. 지훈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시누이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올케가 이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어요. 선미는 마지막으로 태윤을 봤습니다. 당신은 28년간 제 가치를 몰랐어요.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차 안에서 다은이 말했어요. 엄마, 유튜브 채널 이름 정했어요. 53세 정리의 여왕이요. 선미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부터 우러나온 웃음. 좋아. 시작해보자. 지훈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미 전문가예요. 이제 세상이 알 차례죠. 선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 옆 벚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곧 활짝 필 것 같았습니다. 53세. 어떤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겠지만 선미에게는 시작이었어요. 진짜 인생의 시작.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박선미. 정리수납 전문가.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었죠. 53세에 느끼는 첫사랑 같은 설렘. 새로운 길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후 선미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녹화 버튼이 켜졌어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 53세 정리의 여왕은 이제 구독자 50만 명을 넘어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계절별 옷장 정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연스러운 미소와 편안한 목소리. 1년 전 떨리던 첫 촬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28년 경력은 다르네요. 진짜 전문가십니다. 선미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촬영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니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59세에 은퇴한 사업가였죠. 선미의 첫 번째 고객이자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멋진 영상이었어요. 도연의 따뜻한 미소에 선미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53세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어요. 선미가 좋아하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책 제목 정했대요. 선미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3세에 찾은 나의 가치. 좋은 제목이네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1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새 삶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엄마, TV 방송 출연 확정됐어요. 황금 시간대예요.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중파 방송 출연이라니. 그날 저녁 선미는 새 집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담이 아닌 자부심이었습니다. 엄마, 정리수납 아카데미 등록자가 300명 넘었어요. 다은이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선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미야, 나야. 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 선미는 잠시 멈췄어요. 무슨 일이에요?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선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당신은 28년간 내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해도 늦었어요. 선미야, 행복하게 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다음 날 선미는 전국 강의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부산이었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무대에 오른 선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미입니다. 5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중에는 시누이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다가오지는 못했죠. 선미는 그들을 봤지만 모른 척했어요. 이제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녁 호텔 방에서 선미는 일기를 썼습니다. 54세가 되었다.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다. 감사하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를 믿어준 아이들에게.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빛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오늘 강의 잘 들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거기 계셨어요? 당연하죠. 응원하러 왔어요. 선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54세에도 사랑은 찾아오는구나. 그녀는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생기 있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리의 여왕 박선미. 이제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어요. 오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